안녕하세요. 미스터리를 알려주는 남자 선도일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이야기는 51구역입니다. 미국 네바다주 사막에 위치한 1급 군사기지. 그렇지 않아도 흉흉한 물건들이 돌아다니는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도 다른 곳과 비교를 불허하는 외딴 비밀 실험장. 정식 명칭은 구룬 호수 공군기지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51구역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곳. 면적은 무려 서울의 2배에 육박하고 기본적으로 지하로 되어 있는 시설이라 인공위성으로 촬영해도 그 진위를 알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 근처를 지키는 경비병들은 경장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병사들이며, 이 구역은 미국 정부의 관할지인지라 완전히 출입금지된 것은 물론이고 접근조차 금지되고 있어 만약 이 경고를 무시하고 진입하는 날에는 즉각 사살하거나 체포해버린다고 합니다. 기지 밖에 촬영 또한 금지되고 있으며 촬영, 취재, 허가를 요청해도 무조건 거절당해 취재 자체가 불가능하며, 이 구역은 근처에서 사진 찍기라도 하면 수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더라도 경비병들이 와서 경고를 하고 근처를 통과하는 항공기들도 이 구역만큼은 비켜 지나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항공기에서 이 지역을 내려다보거나 구경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구글맵에도 표기되고 있지 않은 구역이라고 합니다. 표지판에도 지역을 넘으면 사살 및 체포라는 말이 써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숨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51구역은 오래전부터 외계인이나 UFO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지구에 추락한 UFO의 잔해를 회수해서 보관 중이거나 아예 외계인과 공동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등의 음모론이 끊이질 않았는데, 그 이유는 군사시설이라는 걸 감안한다 치더라도 경비가 지나치게 삼엄하다는 것과 미 정부가 작성한 지도에는 이곳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구글 위성 사진으로 볼 때 마치 미스테리 서클 같은 기묘한 구조물이 발견된다는 점, 그리고 이 지역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밤에 UFO가 지나가는 듯한 소리나 모습을 보았다는 것과 또한 정체불명의 발광 물체가 출몰하거나 의문의 굉음이 울린다는 것 등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음모론과는 달리 실제로는 스텔스기를 비롯한 미 공군의 여러 첨단기체와 실험기들을 테스트하는 곳이라고 말하며, 그 예로 지금도 유명한 UE 정찰기나 SR-71 블랙버드 그리고 F-117 나이트 호크 등의 시험 비행이 모두 이곳에서 시행되었으며, 이 기체들이 워낙 중요한 기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안이 철저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허나 아직까지나 51구역에 대한 모든 정보가 공개된 것도 아니거니와 일부 알려진 정보도 그동안 널리 퍼진 음모론에 비해 공개된 자료가 너무 평범하고 아직까지 숨기는 게 많다는 점 등을 인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까지 51구역에 대한 음모론을 단순한 음모론으로 생각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온갖 추측과 음모론을 양산하고 있지만 미 정부는 51구역의 존재 자체에 대해 부정하며 절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 8월 15일 CIA가 처음으로 51구역에 대한 비밀 문서를 공개하며 60년 만에 처음으로 51구역에 대한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부설 비영리 조직인 내셔널 시큐리티 아카이브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CIA는 CIA와 정찰기, UE와 옥스카드 프로그램 1954, 1974라는 제목이 붙은 400여 쪽의 분량의 보고서를 내셔널 시큐리티 아카이브의 공식 사이트에 올려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51구역은 냉전 당시 구소련의 영공을 지나며 첩보 활동을 벌이던 UE 정찰기의 실험 장소였다고 하며, 51구역은 라스베이거스에서 북서쪽으로 약 129km가량 떨어진 곳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CIA는 UE의 탄생과 실험 과정 등을 자세히 밝히며
사람들이 유이를 UFO로 오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고, 스타파이터를 개조한 유이기는 1955년 7월 네바다 사막에 처음으로 도착했습니다. 초고 해상도 카메라를 장착한 유이기는 구소련의 주요 시설과 핵미사일 기지를 연탐하는 전폭이었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6만 피트, 약 18.3km 상공을 날 수 있었던 이 첩폭의 은빛 날개에서 초저녁 태양광이 반사됐다며, 당시 아무도 그토록 높이 나는 비행체가 있을 것으로 믿지 않았을 것이라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군사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써있지만 20세기 중반 1947년 7월 2일 미국의 뉴멕시코주 남도의 로스웰 인근에서 벌어진 미확인 비행물체 추락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로스웰은 51구역과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난 거죠. 사건은 이랬습니다. 1947년 7월 워싱턴주 케이케이드산 인근 3000m 상공에 번쩍이는 섬광과 비행물체가 호련히 나타나면서 시작됐습니다. 1947년 7월 3일 윌리엄 브레질이라는 농부가 뉴멕시코주 남동부의 로스웰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미확인 비행물체의 잔해를 발견하고선 당시 보안관인 조지 윌콕스와 지역신문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보안관인 윌콕스는 주 공군에 연락했고 7월 7일 제스 마셜 소장이 사람들을 데리고 브레질과 동행해 잔해를 수거해 갔습니다. 당시 실업가로서 자가용 비행기를 몰고 가던 케네스 아놀드는 일반 비행기 속도보다 3배나 빠른 시속 2560km로 무리지어 날아가는 9개의 번쩍이는 비행물체를 목격했고, 이는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됐으며 그 후 비슷한 보고가 미국 전역에서 잇따랐습니다. 조사에 착수한 미 공군은 곧 비행 접시 잔해가 발견됐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로스웰 공군기지 인근에서 외계 비행물체의 잔해가 수거됐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군은 24시간 후 발표 내용을 번복. 다음날인 7월 8일 공군은 브레질이 발견한 잔해가 기상 관측용 기구의 일부였다는 보도자료를 냈고, 다음날인 7월 9일에 지역신문사 역시 그 물체가 은박지와 종이, 테이프 그리고 막대로 이루어졌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모두가 보통 알고 있을 UFO가 등장하는 로스웰 사건은 한참 뒤 영국의 UFO 연구가 티모시 굿이 주장하는 것으로 어디까지나 주장이었다고 하고, 추락한 물체에 처음으로 발견한 농부 윌리엄 브레질이 자신의 주운 물질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라고 주장하고 다니며, 티모시 굿 주장이 조금 더 신빙성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당시 은박지가 널리 보급되지 않았기에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브레질의 입장에서는 신기한 물건이었을 개연성도 있죠. 티모시 굿의 주장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반향을 일으킬 즈음 영국의 실업가인 레이 산틸리가 자신이 외계인 해부 필름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저명한 인사들을 초대해 시사회로 열게 됩니다. 여기서 상영한 필름이 그 유명한 에일리언 오토시 팩트 오브 픽션이죠. 보시는 영상 후에 전문가들에게 이 필름의 제작 시기가 47년 혹은 67년이라는 감정을 받게 되고 결국 다큐로 만들어져 전 세계로 반영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필름은 조작된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필름은 닥터우나 찰리의 초콜릿 공장 등의 특수 효과를 맡은 것으로 유명한 존 험플리가 외계인 모형을 제작한 것으로, 처음 외계인 모형을 제작했을 때 험플리는 비밀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밀 유지를 깨진 이유는 바로 저 필름을 만든 회사에서 에일리언 오토시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기로 결정해 비밀 유지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 것이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음모론 덕분에 인구 4만의 강촌이었던 로스웰은 관광객만 매년 20만 명이 찾아오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로스웰 주민들이 티모시 굿에게 절이라도 해야 할 듯하네요.
사실은 이제 와선 지역 주민들과 음모론들에게 사건의 진실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로스웰 사건을 포함한 UFO 음모론은 하나의 산업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 후에도 많은 음모론들이 생겨났지만 정부는 아직도 묵묵부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지에 대한 정보는 150년 뒤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 말이 많던데 그때는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See you next illusion. 아참,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